네, 주식시장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금알TV 김정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조정받았던 시장이 좀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쪽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코스피 지수를 좀 견인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어제 선물 시장에서 좀 대량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7,500억 원 정도 선물 시장에서 다시 물량을 들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쪽은 인하나 동결적으로 방향이 좀 잡히고 있고, 4월은 대표님께서 역사적으로 강세장이 항상 온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코스피가 이제 2,49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이달에 이제 2,500포인트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흐름 연출될지 어떻게 좀 시장 보세요? 네, 사실 어제 하루만 또 봤을 때는 네. 이거 뭐지? 무서웠어요. 네, 어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루 만에 또 네. 이제 뭔가가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니까 또 너무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 시장이 사실 1년 반 정도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안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유동성 흡수를 위한 미국의 금리, 그리고 이 금리가 속도, 높이, 그리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작년 말로 인해서 속도는 이미 조절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높이가 은행 사태 터지면서 지네가 금리 인상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 기껏 해봤자 아마 5월 3일에 있는 FOMC 그때 0.25 올리면 그게 끝이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 그래서 이제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끝나간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어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중요한 이슈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은 일단 이 정도는 내가 대응할 수 있어 하는 부분들로 갈 것 같고, 언제든지 상황이 또 악화되는 그런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혹은 지금 은행 사태의 후폭풍 얘기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후폭풍적인 부분이 팍 하고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2007년도에 우리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때도 모기지 관련된 은행이 미국에서 파산을 했고, 그게 4개월 정도 지나서 BNP 파리바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다시 한 2, 3개월 지나서 미국의 베이스턴스나 혹은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그때부터 부각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들인데, 결국에 우리가 SV뱅크 사태가 터지고 CS 터졌다고 해서 바로 연이어서 탁탁탁 되기보다는 옛날에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시장의 주요 정부 혹은 주요 은행권들에서의 대처 방법들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막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하는 기브업 상태가 되어야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문제들을 보기보다는 근시간차가 나올 수 있어. 2007년 그때의 흐름들로 봤을 때에도 약 6개월 정도의 시간 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 5, 6, 7, 8월 정도, 그렇죠. 그 근처쯤 돼서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 상태를 너무 걱정할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은 전략 후강이 되고, 그 후강이 4월 초중반 정도까지는 이어지는 확률이 높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지난 22년간을 놓고 봤을 때 4월을 우리가 4월 한 달 내내 강세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만기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옵션 만기일이 우리가 두 번째 목요일마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4월 증시가 대체적으로 강세인데, 그 기준을 일단은 파생 매매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파생 시장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 파생 시장에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겠죠. 목요일 기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콜 시세가 터지는, 상방 에너지가 터지는 그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봤을 때는 22년 중에 17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장을 봐야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까 하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강세를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4월이 전강 후 약으로 가서 5월까지 폭락 들어온 경우도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도 우리가 다음 주를 지나고 나서부터 또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터지지 않는가를 보면서 이제 또 접근하고 혹은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네.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죠? 그래서 3, 6, 9, 12월에 말에 조금 현금 만들고 초에 조금 현금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 어찌 보면 어제 뭐 크게 연속적인 하락도 아니고 하루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만 하루 흔들면서 그동안 아주 초강세였던 그런 테마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그 부분들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이 흔들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로봇주들이 또 좋은 종목들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기회로 삼는 것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시작됐고 또 그 다음에 2분기가 이제 본격화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4월과 그리고 또 2분기 내내에 강세를 만들어 줄 만한 그런 주도주 섹터를 잘 찾아서 우리가 또 잘 공략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전강 후 약일지 4월달 전강 후 강강의 장세일지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 지켜봐야 한다 말씀 주셨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신 게 이제 분기가 바뀌면서 수급에 섹터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들어서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랠리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오늘은 개인주 같은 성장주도 지금 연속적으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월 들어서 집중해 볼 만한 관심 업종 들어볼 텐데요. 어느 쪽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분기가 막 바뀔 때,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뀔 때, 그때의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서 섹터별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동차 섹터는 뭐 엄청나게 상승했어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은근히 지금 뭐 한 2, 3일 오르다가 하루 잠깐 쉬고 또 2, 3일 올라가고 또 잠깐 쉬고 2, 3일 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것들도 그러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작년 말 12월 완전 말 저점 찍고 해가 바뀌면서부터 짠 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2일하고 3일 날 시장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는 강했거든요. 그래 이게 자동차 섹터는 아마도 23년도에 나름 완전 주도주까지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 지금 4월 달이 됐음에도 강세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관심 섹터로 봐야 될 거다. 우리가 보통 순서적으로도 완성차 가면 대형 부품주들 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부품주로 확산됐다가 뭐 글로비스 같은 이런 종목으로 확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요번에 4월 달이 되면서 변화를 확 주고 있는 섹터가 어제 참 많이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 전날도 보여준 게 바이오 제약 섹터인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짜잘한 어떤 중소유주보다는 대형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어요. 그래서 아마 4월달 혹은 2분기 내내 조금은 이게 계속해서 초강세로 간다기보다는 뭔가가 태동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섹터에서 뭐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는 조금 덩치가 좀 큰 종목군으로 한번 지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고 네. 시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도주는 더 나타날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오늘 또 초강세죠. 반도체가 과연 주도주로 계속 발을 내들 수 있을지 2차 전지가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만 추적을 좀 해보면서 또 섹터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그 바이오 쪽에서 이제 시총이 큰 종목 올라온 종목들이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셀트리온 제약 정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쪽도 이제 대표 이제 큰 종목이라면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세요? 네, 어제 사실 이제 이 섹터가 사실 2017년에 상당히 크게 제약바이오가 관심을 받고 그 뒤로 조정을 크게 받은 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만 상당히 또 큰 부각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섹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보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은 상당히 무거웠고 또 이제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매수세
어제 상승세를 봤을 때의 흐름들이 이제 좀 바뀌어 나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사실 이게 지금 실적 발표가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은 아마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4공장이 작년부터 돌아가거든요. 작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매출액이 그 올해 3분기부터 인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훨씬 좋은 그런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에 휴미라가 미국 출시를 앞두고요. 그 두 자릿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이 이제 바이오 산업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뭔가가 큰 투자를 하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구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17일이죠. 3월 17일 날 공시를 통해서 그 제2 바이오 캠퍼스 내에 5공장 신설을 공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고 캐파를 계속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5공장을 또 신설하고 제6, 제7 이런 공장들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지금 계획대로 차분히 잘 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현저한 항체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들어서요. 좀 한번 차트 보면서 공략 포인트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보를 자, 참 네네네. 오래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테마성의 종목들도 좋았고 2차 전지에 너무 많이 시각이 가 있죠. 맞아요. 지금도 좋아요. 잘 가는 놈들 잘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위치가 지금 1, 2, 3 상승을 해놓은 그런 패턴의 종목분들을 너무 거기서 우리가 막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바닥권에서 막 터닝하는 종목에서 수익을 만들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시각을 달리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이 쉬었죠. 오래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고 충분히 이제 바닥 다지기를 통해서 올라갈 만한 그런 구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지난 9월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지기 그리고 어제의 대량 거래와 함께 좋은 상승세 좋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부터요. 충분히 공략은 한 79만 원까지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매매 포인트 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는 여기서 이제 상승세로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면 90만 원쯤 가면은 매우 그 강한 저항대가 있겠죠. 작년에 90만 원대에서 걸려서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졌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90만 원 꼭 욕심 부리지 말고 약간 낮춰서 88만 원 목표가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7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가 88만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 한번 AS 받아볼게요. 말씀 주신 5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홀딩할까요? 네, 목표가 홀딩해서 네. 그 좀 갖고 가는 부분들로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좀 최근에 그런 종목분들이 좀 내려왔어요. 최근 좀 상승세를 꺾이고 내려왔지만 오히려 이렇게 출렁거리는 구간들에서 어떤 신규 매수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네. 혹시나 여기서 더 흔든다고 하면은 이제 21선이 내려와져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60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61선은 신규 매수 대응하자라는 전략이십니다. 자, 오늘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 이 시간 지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지금 상승세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까지 이제 주식 투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